내가 그녀의 여권을 훔쳐 불태운 그날,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쌍둥이 언니가 꿈꾸던 하와이 여행 티켓을 찢어버린 순간, 내 가슴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버려진 나, 이제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차례였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고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소란을 넘어 언니의 방 안으로 향해 있었다. 우리는 쌍둥이였다.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꿈을 꾸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언니는 항상 빛나는 쪽이었고 나는 그 그림자였다. 졸업식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뒤틀린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우리는 함께 학사모를 썼다. 부모님은 우리 둘을 보며 자랑스럽게 웃었고 친구들은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똑같이 우수하다니 하며 감탄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게 달라졌다. 아버지가 발표했다. 이번 여름 하와이 여행을 선물할게. 하지만 한 명만 갈 수 있어? 회사에서 준 티켓이 하나니까 언니가 선택되었다. 왜? 그녀가 더 사회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이유로. 나는 그냥 남겨졌다. 그 순간부터 복수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그냥 분노였다. 왜 나를 버리는 거지? 우리는 쌍둥이잖아. 같은 피를 나눴잖아. 하지만 분노는 곧 계획으로 변했다. 나는 언니의 일정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녀의 노트북에 숨겨진 비밀번호를 풀어냈다. 하와이 여행은 그녀의 새 출발이었다. 졸업 후 그녀는 그곳에서 인턴십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미국 회사에서. 나 그냥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을 찾으라는 시기였다. 밤마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왜 그녀만? 왜 나만 버려져야 해? 그 생각이 나를 갉아먹었다. 언니의 여권을 훔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졌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불태울 때 그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나는 웃었다. 이제 그녀는 갈 수 없다. 비자를 재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음 날 언니의 비명이 집 안을 울렸다. 내 여권 어디 갔어? 누가 훔쳤어? 부모님은 당황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언니. 어제 봤던가.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더 깊어져야 했다. 그녀의 인턴십 지원서를 조작할 계획이었다. 이메일 해킹. 그녀의 추천서를 위조해서 그녀를 떨어지게 만들기. 서울의 여름은 더웠다. 에어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언니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당했다. 언니는 리더십이 강해. 너는 좀 더 공부에 집중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그 말들이 쌓여 이제 폭발했다. 나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다. 불법. 상관없었다. 그녀가 내 인생을 훔쳤으니까.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언니가 울었다. 여권 없어지면 어떡해? 여행 취소될지도 몰라. 아버지가 위로했다. 다시 만들면 돼. 시간 있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비자 처리에 최소 한 달. 그녀의 인턴십 시작일은 일주일 후 완벽했다. 내 독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니, 내가 느껴봐. 버려지는 기분을 타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우리는 쌍둥이잖아. 같은 유전자를 나눴잖아. 왜 이렇게까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 메시지를 지우기. 서울 지하철에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빈자리를 남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직. 언니의 인턴십 지원서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속으로 환호했다. 내가 한 짓이었다. 그녀의 이메일에 몰래 들어가 추천서 파일을 조작했다. 교수님의 서명을 위조하고 내용을 왜곡했다. 이 학생은 팀워크가 부족하다. 그런 문장을 추가했다. 그녀는 모를 테지만 그게 그녀의 미래를 망쳤다.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졸업하고 바로 이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가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언니. 다른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내가 내 기회를 빼앗았으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같은 반이었다. 선생님은 항상 언니를 칭찬했다. 내 언니처럼 해봐. 그 말들이 나를 짓눌렀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대학 입시에서 우리는 같은 점수를 받았지만 언니가 학생회 활동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나는 그냥 공부만 한 죄로 밀려났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내 일상이 변했다. 낮에는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둘 다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하나만 빛날 수 있다면 왜 그녀여야 해? 언니의 친구들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내 등을 찔렀어. 거짓 소문.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그날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너 최근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그녀가 알아챌까 봐의 쌍둥이의 직감은 강하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부모님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언니가 힘들어하네. 너가 좀 도와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울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옷장을 뒤져 중요한 서류를 숨겼다. 하와이 여행 보험 증서. 그녀가 찾지 못하게. 내 마음속 독백이 커졌다. 언니, 내가 느껴봐. 고통을. 나처럼.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언니가 울며 나를 원망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꿈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정말 옳은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계획, 그녀의 은행 계좌를 해킹해서 돈을 빼내기. 서울에 비가 내리는 날, 나는 카페에서 코드를 짰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어드레널린이 솟구쳤다. 성공했다. 그녀의 여행 자금이 사라졌다.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돈이 왜 없어? 해킹당한 거야.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 하지만 그날 밤 미러를 보며 나는 물었다. 이게 나야? 정말로 쌍둥이의 얼굴이 나를 비웃는 듯 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더 외로워졌다. 복수가 절정에 달할 무렵 언니의 삶은 무너져 있었다. 친구들이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가족마저 그녀를 의심했다. 요즘 왜 이렇게 부르니야? 아버지의 말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한 짓이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의사는 심한 정신적 압박이라고 했다. 내가 방문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너 나한테 무슨 원한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언니.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는 쌍둥이였다. 그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졌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놀던 공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밤. 하지만 그 추억이 왜곡되었다. 그녀가 항상 앞서 있었으니까. 퇴원 후 언니는 집에 머물렀다. 나는 그녀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방을 뒤졌다. 내 노트북을 발견했다. 해킹 기록. 그녀의 눈이 커졌다. 너였어. 왜? 대치가 시작되었다.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섰다. 내가 내 인생을 빼앗았으니까 내가 소리쳤다. 항상 내가 먼저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언니가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노력했어. 우리 둘 다 행복해지려고. 그 대화가 나를 바꿨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도 압박받고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쌍둥이로서의 부담. 나도 너처럼 느꼈어. 하지만 내가 있어서 버텼어. 내 독백이 변했다. 복수가 아니라 대화였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했다. 내 동생이 한 짓이에요. 서울경찰서에서 나는 조사를 받았다. 증거가 있었다. 내 인생이 무너질 차례였다. 부모님은 충격받았고 언니는 미안해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감방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언니가 면회를 왔다. 용서할게. 하지만 너도 반성해.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았다. 우리는 쌍둥이, 서로를 버릴 수 없다. 조사 후 나는 집으로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으로. 하지만 가족은 깨졌다. 부모님은 우리 둘을 보며 한숨 지었다.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의 눈물. 언니와 나는 대화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어린 시절부터 경쟁했어.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싫었어.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우리는 솔직해졌다. 그녀의 하와이 꿈은 나의 것이기도 했다. 함께 가자. 그녀가 제안했다. 하지만 복수의 여파가 컸다. 그녀의 인턴십은 취소되었고 내 평판도 나빠졌다. 서울의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걸었다. 새로 시작하자. 언니의 말. 내 마음이 변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 우리는 함께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회사에서. 쌍둥이로서의 강점을 살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언니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그 잠에, 위험에 우리는 고립되었다. 밤에 나는 생각했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고칠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언니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다른 회사에서. 너도 같이 해, 그녀의 제안. 나는 받아들였다. 하와이는 포기했지만 새로운 꿈을 꾸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화해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둘 다 소중해. 눈물이 흘렀다. 내 독백, 복수는 끝났다. 이제 사랑이 시작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함께 일했다. 서울의 사무실에서 쌍둥이로서의 시너지가 빛났다. 프로젝트에서 성공했다. 상사가 칭찬했다. 이 자매, 최고야. 하지만 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거 스트레스 때문.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지켰다. 미안해, 언니. 그녀가 웃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하나야.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했다. 복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여행을 계획했다. 하와이가 아닌 제주도. 함께. 가족도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며 이제 행복해 물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 이게 진짜 자유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바다가 펼쳐진 그곳에서 언니와 나는 손을 잡았다. 고마워, 그녀의 말, 나도 내 대답. 복수는 끝났다. 대신 이해와 사랑이 남았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쌍둥이로서 영원히. 이게 우리의 이야기. 버림과 복수, 그리고 화해. 의미 있는 결말.